친환경 미생물? 자연을 살려줄 수 있는 물질? 그런 것 같아요. 곰팡이 안에는 온갖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주로 단위세포 또는 균사로 생물의 최소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생물을 통틀어 미생물이라 한다. 미생물의 범주에는 조류, 음식을 발효시키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효모균, 원생동물, 한계적 생물인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 부르는 박테리아까지 포함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몸속에서 사는 미생물의 숫자만도 100조 개에 달한다. 아직 전체 1%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처럼 미생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자연 생태계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먼저 떠올리면 사람에게 유익한 대장균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한 미생물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생물에는 유해한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익한 미생물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룩곰팡이 같은 경우는 콩을 된장이나 간장으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치즈나 요구르트로 발효를 시키고 있고, 효모균 같은 경우는 밀을 빵으로, 보리를 맥주 같은 것으로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은 사람의 몸에서도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씻고 너무 소독하고 너무 살균제를 쓰고 이러한 세균들을 다 없애다 보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있어야 될 미생물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미생물의 유용성과 그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의 유용성은 단일 미생물보다 여러 미생물이 함께 복합체를 이룰 때 더욱 커진다고 한다. 복합 미생물 중에서도 다방면에서 유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각광받는 것이 있다.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약자인 EM으로 불리는 유용 미생물이다. EM은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미생물인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을 주축으로 여러 유용 미생물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체다. 공기를 싫어하는 광합성 세균과 공기가 필요한 효모균 등 함께 존재하기 힘든 균들을 인공적으로 공존하도록 만든 것이다. 복합체이기 때문에 EM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각각의 미생물이 가진 특성을 발휘하며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지만 EM 미생물의 유용성은 뛰어난 생명력 때문만은 아니다. 각각의 미생물들이 공존하며 살아갈 때 생산되는 항산화 물질, 그것이 바로 EM 미생물을 유용하다고 말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EM 속에 들어있는 황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에 의해서 산화됩니다. 근데 그런 산화할 때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황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황산화 물질 같은 경우는 김치라든가 비타민 C,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황산화 물질에 해당되고요. 특히 EM 속에는 이런 다양의 황산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EM의 항산화력은 못의 간단한 산화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돗물에 각각 2개의 못을 넣은 표본을 준비한다. 그리고 한쪽에만 EM 활성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표본의 못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 표본의 못에는 붉게 녹이 쓴 반면 EM을 투여한 표본의 못은 녹이 거의 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과 같이 이러한 산화, 철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접하게 됨으로써요, Fe2가짜리가 산화가 됩니다. 이게 산화가 돼서 이 표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이제 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화돼서 빨간 붉은색을 띠고 있죠.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수돗물에 집어넣으면은 염소 물질이라든지 그래서 용존된 산소에 의해 가지고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겉표면이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띄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는 산화 조건이다, 산화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쌀뜨물 발이액 10%가 들어있는 못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원 조건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닦아보면은 표면이 매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산화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EM에 들어가는 양이 10%만 되더라도 수돗물의 산화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남부에 위치한 오키나와 섬. 이곳에서 EM 미생물의 발견자인 히가테로 교수를 만났다. 히가테로 교수는 오키나와 류쿠 대학에서 농학 교수로 재직하며 농약을 연구했다. 그런 그가 복합 유용 미생물 EM을 발견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私は農業を発展させるためにですね、化学肥料農薬の研究を進めればい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それでどんどん進めました。そしたら私がひどい農薬中毒症になってしまって、化学肥料農薬を中心にした農業が人類を滅ぼ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ういう恐ろしいことに気がついたんですね。それでそれに代わる技術として何か考えなきゃいけないと、そういうことで行き着いたのが微生物の世界だったんです。 일본 후쿠오카의 아리하케해. 드넓은 갯벌 위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 숨쉰다. 구석구석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리아케해는 죽음의 바다였다.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의 김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한 아리아케해. 김 양식으로만 한 해 17억 엔 이상 수입을 올리며 주민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 그러나 2000년이 되던 해부터는 김을 전혀 양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주민들이 매년 두세 차례씩 유용미생물로 발효시킨 흑공을 뿌리며 바다 되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무게감 있는 흑공을 사용해 유용미생물들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오염된 바닷물에 안착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아리아케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이는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最初はですね、海の状態がものすごく悪かった。そして、EM を使うノリが不作になってからね、EM 泥団子とか数にしたら30万個ぐらい多い時で投入しました。それからまあ順調に今のところはね、取れています。 바다에 투입한 유용미생물의 효과는 단편적으로 오염을 개선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미생물이 계속 증식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태초의 바다 그대로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